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또는 매사에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보통 내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40대 이후 가정과 일터에서 동시에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시기가 되면 이런 감정은 더 빈번하게 밀려옵니다. 어느 날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갑자기 화가 나고 또 어느 날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렇게 속삭이게 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첫째, 무기력함 속 감정의 진짜 이유를 찾아보라. 경기도 고양에 사는 53세의 직장인 김현숙 씨는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과 업무에 지쳐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어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가족들과 외식하자는 제안에도 짜증이 먼저 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판단했고 자신이 엄마로서도 아내로서도 부족하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나온 법륜 스님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추게 됩니다. 화는 내가 옳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시작이다. 그리고 이어진 또 하나의 문장이 그녀를 멈춰 세웁니다. 프리 프랭크는 말합니다. 무기력은 게으름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이 어떤 감정을 감당하지 못할 때 작동하는 생존 전략이다. 현숙 씨는 자신이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특히 회사에서의 갈등과 시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말하지 못한 감정이 그녀를 짓눌렀던 것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분노와 실망, 억울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고 이를 억누르기 위해 그녀의 몸은 무기력이라는 방식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퇴계 이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깊은 자는 사람을 이해하고 참된 벗이 된다. 이는 타인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나 자신을 벗처럼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움직임을 놓치게 됩니다. 자기 비난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눌러두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대처법으로 스스로를 더 몰아세웁니다. 정신 차려야지, 의지가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같은 자기 비난은 오히려 무기력의 늪을 깊게 만들 뿐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무기력함을 느낄 때는 우선 자신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내가 억누르고 있는 감정은 무엇인지, 어떤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는지, 내 안의 목소리를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감정은 나를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호하고 싶어 할 때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릿 프랭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불안감은 신호다. 당신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보내는 내면의 소리다. 감정을 문제 삼기보다 그 감정이 보내는 메시지를 듣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무기력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화의 정체를 이해하고 흘려보내라. 서울 양천구에 사는 47세의 직장인 이재훈 씨는 어느 날 사소한 일로 부인과 크게 다투었습니다. 사실 대화의 시작은 그저 저녁 반찬에 대한 농담 한마디였지만 이 씨는 순간적으로 버럭 화를 냈습니다. 부인은 충격을 받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은 저녁 시간은 냉랭하게 흘러갔습니다. 나도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돌아보면 별일 아닌데. 이 씨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법륜 스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 말합니다. 화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할 때 생깁니다. 그 생각이 내려지지 않으면 화는 계속 타오르죠. 이 씨의 분노는 사실 부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 온 피로감과 인정받지 못하는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상사의 질책,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한 압박감, 이 모든 것이 쌓여있던 차에 부인의 말이 마지막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말했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이는 분노의 순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분노의 감정에 휩쓸 때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발산하기보다는 부드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노를 억제하거나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분노는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무기력으로, 우울로, 심하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나 자신이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 생각은 정말 옳은지, 상대가 정말 틀렸는지를 다시 질문해 보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기대가 어긋날 때 화를 냅니다. 기대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너무 높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면 분노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대치를 조정하고 기준을 낮추는 것 또한 분노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프리 프랭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화를 낸다. 하지만 그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소진시키는 방향으로 흐른다. 화가 났을 때 그것이 정말 상대의 문제인지 아니면 나의 내부에서 출발한 감정인지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훈 씨는 그날 이후 하루의 끝에 자신이 화가 났던 순간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에 화가 났는지, 왜 그 말이 그토록 예민하게 다가왔는지 적어보는 과정을 통해 그는 점차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고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바꾸는 일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이 요동친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무엇이 내 감정을 흔들었는지 적어보는 것부터가 감정 조절의 첫걸음입니다. 셋째, 기대치를 낮추면 여유가 생긴다. 김해에 거주하는 60세의 정창수 씨는 은퇴 후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일에 몰두했던 그는 어느 순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지? 나는 답답함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후배 봉사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할 때마다 다툼이 잦았고 봉사가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말인데 왜 자꾸 무시당한다고 느껴질까? 그게 화로 번져서 결국 내가 스스로 위축되는 것 같았어요. 그는 어느 날 법륜 스님의 강연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흘러갈 때 생긴다. 즉, 기대를 버려야 한다. 이 말이 그에게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후배들에 대한 기대치를 무의식적으로 높게 설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 말대로 해줘야 해. 내 방식이 옳아라는 전제가 쌓이다 보니 상대의 자율성은 고려되지 않았고 갈등이 커진 것이었습니다. 서양 철학자 셰익스피어도 말했습니다. 기대는 모든 마음의 아픔의 근원이다. 기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것이 절대화되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기대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그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내 그림대로 움직이지 않기에 실망과 좌절은 필연입니다. 그 그림을 조금만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관계에서 생기는 긴장감도 많이 완화됩니다. 정 씨는 그 후 지시가 아니라 제안의 방식으로 대화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여유를 연습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배들과의 소통은 물론 자신도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치를 조금만 낮췄더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힘이 되었어요. 기대는 사랑과 애정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 표현 방식이 강요로
느껴질 때 관계는 쉽게 틀어집니다. 내 방식을 절대화하기보다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는 열린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진짜 여유와 배려의 시작입니다. 넷째, 감정의 언어를 배워 나를 표현하라. 대구에 사는 58세 주부 박미선 씨는 늘 가족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 시부모 병간호, 남편의 식사 준비까지 자신을 위한 시간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그녀는 속상해도 웃고 억울해도 침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될수록 박 씨는 이유 모를 짜증과 분노, 무기력 속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별일 아닌데 눈물이 나고 나도 모르게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녀는 지인의 권유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처음 들은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세요? 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감정을 표현해 본 기억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감정 단어 카드를 꺼내 보여주며 하나씩 고르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서운함, 외로움,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비로소 입 밖에 낼 수 있었습니다. 내가 화를 낸 게 아니라 너무 외로웠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자기 감정을 자각하지 못하면 감정에 끌려가게 된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미덕인 줄 알았던 세대에게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일은 어색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더 큰 감정으로 돌아옵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비로소 그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나를 기쁘게 했던 일, 서운했던 일, 억울했던 일을 매일 짧게 일기처럼 써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 단어를 많이 접하고 익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화라는 말 뒤에는 배신감, 실망, 수치심 같은 세부 감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감정을 더 정확히 표현할수록 내 마음을 이해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서양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 반드시 동의해 주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나의 욕구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타인과 나누는 통로입니다. 감정 표현은 곧 관계 회복의 시작입니다. 박미선 씨는 감정 단어 일기를 3개월간 꾸준히 쓴 뒤 남편과의 관계도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뭔가 쌓이기만 했는데 이제는 말을 꺼낼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울컥하는 일이 줄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소통을 넘어 나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진심은 결국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섯째, 나를 위한 시간을 꾸준히 확보하라. 인천에 사는 62세의 김정대 씨는 35년간 교직에 몸담고 은퇴 후에도 지역 독서 모임과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엔 활기차고 여유로운 노년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는 자주 피로감을 호소했고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도 잦아졌습니다. 특히 아내가 당신이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발끈하고 말았습니다. 나도 쉼이 필요한데 자꾸 무언가 해야만 한다는 압박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죠. 프릿 프랭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정지 상태에서 느껴질 감정이 무섭기 때문이다. 김 씨 역시도 일하지 않으면 허전하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실제의 문제가 아니라 쉬면 안 된다는 오랜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정신과 상담을 통해 쉼에도 의미가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노자의 말처럼 쉴 줄 아는 자가 길게 간다. 는 지혜는 현대인의 삶에서도 유효합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을 위한 고요한 시간을 의식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단순한 여유가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자기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는 꼭 여행이나 취미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아침 10분간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밤에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김정대 씨는 이제 매주 금요일 오후를 자기만의 시간으로 정하고 아무런 약속도 잡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생기고 나서야 가족에게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었고 나 자신도 덜 지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결국 자신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권리를 부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계속되는 삶의 흐름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지키는 것, 그것은 곧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기 위한 존엄한 행위입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자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무기력과 분노는 삶을 멈추게도 하지만 그 감정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다룬다면 오히려 나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퇴계 이황의 말처럼 마음이 깊은 자는 사람을 이해하고 참된 벗이 된다는 지혜를 기억하세요.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길들이며 나를 존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